네, 박성희 기자와 함께 기준금리 동결과 이에 따른 어떤 우리 시장 영향 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박 기자, 오늘 뭐 예상대로 한국은행이 네. 기준금리를 3%로 동결을 했습니다. 네, 우리 예상대로. 뭐 이유랄까요? 좀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? 앞서서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속해서 금리 인상을 네. 할 것이냐, 아니면 속도 조절을 위해 동결로 가닥을 잡을지 얘기가 많은데 시장의 전망은 동결 쪽에 무게가 실렸었습니다.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고 그리고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던 걸로 보이는데요. 네. 지난 1년간 한은이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인상을 했고 그 징검다리식으로 내달 5월 이후에 인상하는 게 기존의 인상 패턴을 유지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높았고요. 만약에 이를 저버린다면 그 시장이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. 그렇군요. 우리 김혜수 기자도 한국은행은 오랫동안 출입하셨는데 동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좀 많았다고 이렇게 보십니까? 어떻습니까?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는 아주 높지만 그 연속해서 그 금리를 올릴 경우에 지금 현재 가계부채도 조금 문제가 그렇죠.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. 이렇게 뭐 물가도 높고 그다음에 그 성장률 모멘텀도 둔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그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뭐 건설사들 뭐 요새 아주 심각하다는데 그런 것도 반영된 것 같고 환율이 지금 뭐 계속 지금 급락하고 있어서 이것도 역시 좀 원화가치 좀 이렇게 상승을 좀 어느 정도 좀 억제하자 이런 것도 좀 판단이 있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박 기자, 우리 증시에는 지금 뭐 이것 때문에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억지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떤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까? 예, 전문가들은 금리가 동결이 되던 인상이 되든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없다고 봤습니다. 그 중국이나 유럽, 유로존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연내 꾸준히 인상될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높았기 때문인데요. 네. 보통 금리가 인상되면 그 은행이나 보험 관련주가 강세를 보입니다. 금리가 높아져야 은행이 순이자 마진이 상승해 수익선이 개선되고요. 그리고 그렇죠. 보험은 운용자산이 대부분 금리에 민감해서 금리가 오르면 투자 영업이익이 확대가 됩니다. 그러나 금리가 현행 3%에서 연내 3.7%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은행에 딱히 수혜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말합니다. 이 때문에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은행과 보험 업종이 2%대 낙폭을 보였고요. 오늘도 소폭 반등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폭이 굉장히 미미합니다. 그렇군요. 은행주는 올 들어서 2월 중순까지 하락했다가 회복세를 보이는 듯 하더니 이달 들어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. 투자자들이 참 마음이 애달프실 텐데요. 그럴까요? 전문가들은 5월이면 실적 개선을 등에 업고 은행주의 제자리 찾기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 하나금융지주가 15일 날 실적을 발표하고요. 5월 초까지 은행주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. 순이자 마진, 대손 비율, 뭐 대출 성장 등 핵심 지표들이 모두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. 이야, 네. 그리고 그렇군요. 손해보험주도 이제 이달 들어서 좀 주가는 주춤한데요. 실적 전망만큼은 상당히 좋습니다. 지난해 9월 보험료가 인상이 됐고 그리고 유가산사 상승으로 차량 운행이 줄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그 2월 달에 자동차 손해율이 70%대 초반으로 대비 무려 10%포인트 이상 하락을 해서 야. 2000년 들어서 가장 많은 낙폭을 보였는데요. 보통 2월 달은 손해율이 낮습니다. 이제 문제는 얼마큼 이런 낮은 그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까인데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그래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좀 줄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사고율도 줄게 되겠죠. 맞습니다. 이 보험사들이, 손보사들이 특히 고유가의 수혜주다. 이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자동차 그 손해율이 안정되면 장기보험에서 수익성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장기보험 갱신주의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신계약 성장률도 높아져서 주가 상승의 그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높습니다.
그럼 3월 달에는 보장성 장기보험 신계약이 늘고 그럼 네. 5월 달에는 다시 또 연금 판매도 늘 것이라는 오호. 뭐 그런 기대도 있는데요. 네. 이래서 이제 그 현재 삼성화재나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그 세제 적격 연금 포함 판매가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오호. 2분기부터 무배당 연금 판매가 허용이 되면 그 연금 시장과 더불어서 상품의 그 수익성도 기대가 되고요. 그래서 그 손보주가 2011년 회계연도 초부터 이런 것을 모두 모아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높습니다. 네. 네, 그렇다면 금리는 좀 언제쯤 인상할까요? 그 말씀하셨지만 아주 지금 물가 짧은 질문이십니다. 네.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. 그 정부도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고 네. 한국은행 역시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보고 있습니다. IMF 역시 우리나라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 전망치를 한꺼번에 1.1%포인트나 올리기도 해서 지금 물가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. 어찌됐건 오늘 동결이 돼서 한은의 베이비 스텝 기조는 확인이 됐고요. 네. 내달 5월, 늦어도 6월쯤이면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. 5월이나 6월, 네. 늦어도 6월. 그렇습니다. 김혜수 기자도 좀 동의하십니까? 5월이나 늦어도 6월에는 인상이 될 거다. 예, 상반기 내에 한 차례 정도는 더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 것 같아서 네. 저도 우선은 상반기 그쪽에. 내에 한 차례 더. 예. 네, 박 기자, 지난번 시간에 버핏 얘기하면서 네. 슈캠스가 버핏이 살만한 가장 매력적인 주식이 아니겠느냐. 네.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슈캠스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지금 슈캠스가 지금. 사실은 저도 제가 이 말할 때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는데요. 네. 주가가 상당히 네. 세게 가고 있습니다. 얘기한 이후로 지금 10,000원 올랐어요. 네. 18,000원에서 28,000원까지. 그렇습니다. 네, 오늘도 아주 이 장이 안 좋은 와중에도 슈캠스는 뽕뽕뽕뽕 잘 나가고 있습니다. 네. 우리 박성희 기자가 찍었습니다. 슈캠스. 그 방송 보신 분들은 참 좋겠습니다. 뭐라고 참 얘기할 수는 없고. 네. 자, 종목투 상황 넘어갑니다.